네, 오늘은 채권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 경기의 방향성이라든지 지금 펀더멘털을 어떻게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은 시장금리, 10년물 채권금리가 상승을 한 현상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와 맞물려 달러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 우려로 나타난 물가 상승,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실제 채권 시장이 이런 물가 상승에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지난 장기금리 급등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최근에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 전망 서베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내용을 조금씩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3.58로 3.6% 직전달 대비 0.4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3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25년 3월달 3%로 직전달 대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3년 중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큰 직전달 대비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86%로 오히려 직전달 대비 0.1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기대치 자체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고 이 상단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물가 우려에 대한 부분이 심지어 이 소비자들 대상으로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다. 다만 단기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렇게 치솟은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양한 이런 물가 우려에 대한 변동성이 이런 부분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마디로 물가는 쉽게 WTI 국제 유가 흐름 보시면 제일 쉽습니다. 지금 $60를 하회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국제 유가 흐름인데요. 배럴당 $60를 하회한 경우는 4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의 프라이싱이거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80불까지 갔던 게 WTI 국제 가격이었는데 불과 지금 4개월 만에 이 국제 유가가 최근에 $60를 하회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우려로 단지 관세 우려로 재차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관세 우려, 관세 전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가격을 올린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요를 위축하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양상을 갖고 옵니다. 이런 흐름에서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 그 가격을 소비할 만한 충분한 여력의 수요가 뒷받침돼야지 이게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지. 지금 그런 경기의 펀더멘털이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렇다면 이 국제유가 WTI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관세 90일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런 움직임에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일시적인 변동성을 가져오는 그런 흐름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국제유가 움직임은 고작 70불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낮은 국면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지금 시장의 대부분의 컨센이에요. 한마디로 공급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오펙 플러스에서는 5월달부터 증산 계획을 더 발표하기도 했잖아요. 하루 41만 정도를 더 증산하기로 계획을 하기도 했고 한마디로 수요 측면에서는 심리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체급으로 빠르게 둔화가 됐는데 공급은 더 늘어나니까 국제유가가 반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마디로 WTI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논리는 사실 3월달 최근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상당히 전망치보다 하회한 결과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이끌었던 것은 에너지 가격이었죠.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의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 2개월 연속해서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논리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흐름과 채권 금리의 흐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년 BEI가 2.23%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채권 시장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금리 프라이싱을 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세 무역 전쟁
전쟁으로 인해서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히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 물가가 치솟게 될 것이다.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보통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금리 인하 시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물가가 재상승할 거라는 이런 악순환을 전혀 가격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과거를 보시게 되면 08년도 또는 코로나 때 모두 동일합니다.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10년 BEI가 어김없이 선행해서 움직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흐름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더불어서 제로금리가 유지되는 와중에서도 이 파란색 10년 BEI는 선행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차트 보시면 상당히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죠. 이때는 보시면 오히려 CPI도 계속 안정적으로 떨어지던 국면이었어요. CPI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국면에서도 10년 BEI가 이렇게 치솟았다라는 거. 한마디로 기준금리는 매번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이 10년 BEI는 과거 물가 상승기에 먼저 고개를 들었던 패턴이 이때도 그렇고 팬데믹 때도 시기가 짧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확대된 그림 보시면 명확하게 선행해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든 10년이든 BEI 흐름이 아직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뜻에서는 아직은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실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다음은 그리고 금리 레벨을 결정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 금리가 있습니다. 성장 측면이죠. 이 10년 팁스를 실질 금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제 중립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언론이사도 실질 금리를 중립 금리를 내포하는 금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으니까 이 10년 팁스 금리를 잘 보시면 실제 미국의 실질 금리 레벨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이 팁스 금리는 향후 10년간의 통화 정책을 충분히 현 시점으로 땡겨와서 현재 적절한 금리 레벨을 결정을 한 것이죠. 앞으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경제 성장 판단에 대해서 실질 금리의 레벨을 측정한 것인데 4월 11일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실질 금리 2.28을 기록했어요. 보시면 확대된 그림에서 가파르게 치솟은 게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실질 금리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비 10년물이 49bp 올랐다고 했는데 1주간 실질금리가 45bp 올랐어요. 한마디로 지난주 채권금리가 급등한 배경에는 대부분 실질금리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금리를 보실 때는 잠재 성장률과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수준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지금의 실질금리가 2.28이다. 이 말은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실질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뜻이 됩니다.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실질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죠. 하방 압력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움직임에 결국에는 달러 약세의 모습까지 맞물리게 된 것이죠. 결국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 간의 이런 성장 밸런스 맞추는 움직임이 관세 우려로 폭발된 미국 경기 악화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10년물 명목금리를 볼 때 실질금리가 2.28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23이었습니다. 더하기 해보면 4.5가 나오죠. 실질금리 당시 11일 정도니까 그때 당시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4.5를 살짝 넘었을 위치죠. 정확하게 4.5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시장금리는 성장과 물가 이 두 가지로 계산이 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실질금리 안에는 텀 프리미엄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10년물 수익률의 변동성은 이런 실질금리 구성 요소 중 텀 프리미엄이 주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 텀 프리미엄 영상을 보여드렸죠. 이번 흐름은 텀 프리미엄보다는 실질금리가 더 주도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실질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게 된 배경에는 결국에는 관세 우려, 관세 전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한마디로 관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로가 아니고
이런 배경 안에 뭐 기관들의 마진콜 청산이라든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급변하는 변동이 나타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관세 이슈는 물가가 재차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아니고 경기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은 달러 약세의 모습에서도 이어집니다. 물론 지금 미국 자산에 대한 이런 매도세가 달러 약세를 불러왔다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배경 안에는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을 조금 높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지금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일본 엔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10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불을 하회하기 시작한 것이죠.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성장 구도는 굳건할 것이다라고 보던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이었는데 이런 시각에 균열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장 구도가 악화되는 그런 초입에 들어섰나, 이렇게 볼 수 있는 흐름이었던 것이고요. 그 전까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달러 강세를 과도하게 이어왔던 게 최근 흐름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리쇼어링이라든지 제조업 부활을 결국에는 목표로 지금 관세도 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트럼프라면 강달러는 강점이 아니고 오히려 약점이 되겠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채 한도에 따른 재정 지출에 대한 이슈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도 재정 지출을 확 줄인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바이든 정부처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거겠죠. 과거 대비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배경이라면 결국에는 달러의 추가 하락이,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이 앞으로 더 전망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만 성장 주도를 하던 그런 구조가 조금 흐물어지는, 옅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걸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게, 원인은 관세 부과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러난 이유를 되겠지만 그 근본에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펀더멘털상 취약한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약화되는 모습 속에 궁극적으로 미국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뉴욕유는 3월달 소비자 전망 서베이인데, 직장을 잃게 되면 향후 3개월 이내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평균 확률에 대한 흐름이죠. 3월달 51.1이 나왔습니다. 직전달 대비 마이너스 0.1%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지금의 위치가 차트 보시다시피 팬데믹을 빼고 보면 14년 1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수준입니다. 22년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24년 12월, 작년이죠. 50.24까지 떨어진 이후에 이게 직전 저점입니다.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을 했으나 여기서 더 하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 빠르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직자들이 빠르게 재취업이 어렵다. 사실 이런 흐름은 실업기간의 평균이 증가되는 흐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대된 그림에서 저점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장기 실업자의 증가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업기간이 중앙값으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가 유지됩니다. 물론 직전달 대비 조금 감소하긴 했으나 큰 흐름상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을 평균 확률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확률인데 3월달 15.68%로 크게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달 14.1에서 1.58%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12개월 연속 평균이 13.9니까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지금 처음 집계한 게 13년 6월달입니다. 집계 이후 전체 평균이 14%거든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것도 가파르게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는 가계가 실업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증가됐다.
그것도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은 향후 12개월 동안 이번에는 자발적입니다. 직장을 그만둘 평균 확률이죠. 뭐 이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직전달 대비 소폭 상승을 해서 18%로 기록이 됐습니다. 12개월 연속 평균이 19.7보다는 낮고요. 집계 이후 13년 6월 이후 전체 평균이 20.34%인데 이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한마디로 흐름 자체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낮은 레벨에서 계속 정체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둘 평균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뜻은 노동시장의 활력도가 떨어져 있다. 내가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고용시장에 나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미국인들의 연체율 전망을 보시게 되면 향후 3개월 동안 채무의 최소 납부금을 지불하지 못할 확률이죠. 3월 달이 13.59%로 기록이 됐는데 직전달보다는 소폭 감소를 한 겁니다. 대략 마이너스 0.96%가 줄어서 13.59에 위치를 했습니다만 보시면 저점을 높이면서 뚜렷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직전 12개월 평균이 13.2고 집계 이후의 전체 평균이 12.23%입니다.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체율 전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17년 1월 팬데믹을 빼고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수치에 도달한 그런 레벨입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미국 소비자 7명 중 1명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연체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기점에서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 1년 전보다 더 나쁜 상태라고 응답한 내용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개선이 된 것이죠. 더불어서 더 나은 상태라고 응답한 대답도 더 줄었습니다. 물론 더 나쁜 상태라고 본 응답의 비율이 더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달라질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보다는 향후 1년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전반적으로 변화 없음을 빼고 보게 되면 다소 나아질 것 같음이라는 응답자가 더 떨어졌고요. 다소 악화될 것 같다라는 응답자가 더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을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5.33%포인트가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소 나아질 것 같다라는 긍정 대답은 크게 떨어졌고 다소 악화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 대답은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계 재정에 대한 1년 전망이 더 나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극단적인 응답으로만 보더라도 전체 2.21%포인트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나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미국 가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 차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보여드렸던 이런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의 이런 변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이 역전이 됐다라는 것은 뭔가 경기에 굵직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역전됐던 사례 보시게 되면 팬데믹 발발 때 이렇게 잠깐 역전이 됐었고 이때 상당히 경기 펀더멘털이 나빴었죠. 그리고 또 한 번 역전이 됐던 사례가 22년 3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던 시점입니다. 이때 보시면 긍정응답자가 부정응답자보다 더 떨어졌다라는 이런 역전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전된 첫 번째 달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25년 3월달 긍정응답자는 70%고 부정응답자는 71.3으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지금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25년 3월달부터는 관세 전쟁으로 경기 펀더멘털이 무너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긍정응답자의 추세가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하면서 경기가 극단적으로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게 몇 달 만에 가파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매우 급격히 떨어지면서 악화되며 역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역전된 사례가 팬데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이번 사이클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오늘 뉴욕 연은의 소비자 전망 서베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의 펀더멘털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것,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지금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받는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